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겹대. 바꿔달라는데 어떡하죠? 아니야. 그래도 계속해요? 그럼 못한 거 하면 또 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왜 바꾸셨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거야. 그런가요? 네. 네. 그냥 쭉 가는 걸로. 네. 할아버지가 돼서도 좋아요와. 유튜브를 몇 년이나 하실 건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은퇴해서 이거 하면 한 달에 광고 수익 한 1,200 나오면 네. 그때 이제 그 퇴직금 이 자영업자 그런 게 근데 없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 그때도 할 거야 나. 그런 목적으로. 그럼 노인이 돼서 집에서 이렇게 뉴스 부동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까지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어떤 분들은 광고 봐주시고 그걸로 해서 이제 나는 또 소소하게 돈 벌고 저의 은퇴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브는. 그렇군요. 예, 예. 좋습니다. 그때까지 좋아요와 구독하기 유튜브가 있을라나? 자, 안 바꾼다고 우리 강 소장이 얘기했는데 네, 안 바꾸나 봅시다.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네. 첫 타자 반포 현재 아파트의 분양가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 12가구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30가구 미만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대에서 분양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낮지만 HUG의 분양 보증보다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얘기가 결국 포인트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서 분양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결국 다 뺏겨가서 조합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금만 늘어난다. 이게 지금 이 기사의 골자인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결국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면 비싸게 한 만큼 분양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조합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낼 게 늘어난다. 그래서 결국 벌지만 다 뺏어갈 거면서 뭐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꼭지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에서도 보면 그랬거든요. 조합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일단 분양가는 팔릴 수 있는 가격에 최대한 뽑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면 그건 아마 싸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제대로 된 소송이 안 붙었잖아요. 낸 사례가 없으니까 이제 낸 사례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가지고 싸울 거고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 낼 거냐가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 분양가는 지금 팔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받으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가격의 분양가를 설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었어요. 왜냐면 인근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6천에서 6,500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인근 아파트라는 게 연식이 조금 된 벌써 시간이 지나서 근데 여기 이 아파트가 대단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소규모 단지 100세대 조금 넘는 단지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일반 분양에 이렇게 분양가를 해도 되는 이유가 세대수가 많으면 이제 주택법에서 정한 이 내용에 따라서 뭐 청약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뭐 분양 보증을 안 받아도 되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네. 어쨌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해야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환수금이라는 걸 내는 거, 부담금이라는 걸 내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환수금을 많이 내려면 이익이 많이 나와야 환수금을 많이 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양도소득세도 물론 안 낼 수 있는 방법,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내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2천만 원 내는 게 결국은 2천만 원 낼 때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서 조합원들이 혜택도 그만큼 사실은
늘어나긴 늘어난 거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었으면 그만큼이 조합원의 이익이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부담금이라는 거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소송까지도 갈 것이다. 라는 이제 것이 아마 예상된다는 하겠죠. 안 거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답을 내기 위해서 음.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할 거고 음. 여기도 구제 받으려면 아마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걸긴 할 것 같아요. 이번 소송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소송 결과는 결국 다음번 부동산 시장 한 번 변곡점을 지나서 두 번의 변곡점이군요.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서 다음번 부동산 시장에는 제대로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 결과들을 봐가면서 음, 지금 많이들 음, 이제 다른 데들도 움직일 거고 음, 이 저는 사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제도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 재건축했던 데들 그러니까 이게 나이롱이잖아요. 언제까진 유예해줄게. 고무줄,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유예를 못 해주겠어. 나이롱 고무줄 같단 말이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되게 변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반포현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지금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 말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금 아직 뭐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작동 안 하니까 반포현대가 이달 중에 뭐 분양을 할 거라고 했는데 5,500에 분양했어요. 네. 서초권역에서는 지금 4,000대 후반 정도 분양한 게 최고가잖아요. 네. 근데 반포현대가 5,500, 한 6,000 정도 예를 들어 분양했어요. 6,000에 분양했어. 그러면 만약에 다른 강남권에 있는 단지가 선분양으로 돌려서 6,000에 우리 선분양할게요라고 해서 분양 보증 승인을 걸어. 그러면 이거를 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니 4,900 아니 지금 여기 반포현대 우리보다 작은 데가 6,000 했잖아. 5,900 했잖아. 우리도 5,900에 할게 해줘. 그러면 인근 시세를 참고해서 분양가를 왜냐면 결정하도록 1년 되어 이내에 있으니까 분양한 가격이 있잖아. 6,000에 거절할 거냐는 거죠. 거절해야죠. 예? 거절해야죠. 왜? 글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분양가를 하는 기준 자체가 네. 어떻게 봐야 이게 빠져나갈 구멍 이런 데서는 없을래나?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 보증 안 하면 편법으로 빠져나갔던데 고분양이 나오고 실제 잘 팔려. 그러면 그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거절할 명분이 없죠. 명분은 확실하게 없네. 얘기 듣고 보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분양가를 잡아야겠네. 어떻게 해서든. 아니지 분양 보증 안 받는다니까. 아니 얘네는. 뭐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저는 민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구멍들 다들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정책으로만 때려잡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또 하나 근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민간 택지지만 공공 택지에서도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지금 S6 블럭이었나 푸르지오 이제 대우건설에서 이 분양을 한 2,600 정도에 넣나 봐요. 근데 2,200 정도에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한 400 정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400이면 432 1억 3, 4천 정도가 굉장히 큰 분양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거는 임대 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땅 사서 팔아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진짜로 많이 늘었어요. 늘어서 이게 공사비가 옛날처럼 이렇게 싸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엄연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에 하라고 죽어.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죠. 죽으라고. 싸게 이 금액에 하면 저희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돈을 깔고서 리스크를 깔고 금융을 깔고 간다는 거는 되게 지금 되게
이 대외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털고 가고 싶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분양 전환이든 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나중에 파는 방향으로 갈게요라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전방위적으로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청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아쉽겠죠. 그렇죠. 물량들이 아쉽죠. 근데 뭐 줄면서. 그렇다고 해서 네. 뭐 한없이 임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남덜 이런 데도 임대 분양할 때 보증금도 엄청 셌고요. 월세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금액을 받을 거면 들어오고 아닌 말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제 결국은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하고 피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민간 정비 사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피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청약 통장 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지칠 것이고 이런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도 지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는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땜빵 형태로 막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작동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안 돼. 이미 방향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바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또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다양한 정책, 뭐 재초안이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급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축소가 되면 신규 물량이 쏟아지지 않으니 분양가는 잡겠지만 전세 가격은 또 대거 폭등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은 많이 만들어. 이런 얘기들은 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상황이라고 한 건 변수, 대외 변수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기가 폭망해. 그래서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막 환율 급등해가지고 치솟고 다시 위기가 와.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 2,200에라도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예를 들자면 그렇죠. 아까 그거를 들고 있느니 얼른 그 금액이라도 털어서 아유 더 크게 손해 볼 거 지금 이 손해 보고 털자. 그렇게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진짜 다 가능성일 뿐이다. 의외였던 거는 항상 그 전기가 안 좋아질 때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 무슨 뭐 뭘 하겠다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겠다. 근데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때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나 땜빵질 처리 형태로 뭔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대책이 8월 달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점점 가시화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내용 자체는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말 들을 게 많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무더위에 다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여름 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특히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